말 좀 해줘. 여러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제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전개시켜가지고 6x x제곱 한 다음에 x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을 찾는 게 원래 최대값 찾는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꼭지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자 하영이가 둘이구나. 양하영 마이너스로 묶고 어떻게 해요? 불러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묶었잖아.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6x. 그리고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뭐 붙일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는 y는 하고 마이너스 자 완전 제곱식 어떻게 생겨요? 그렇지.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요렇게 되지. 그러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3,9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닥의 넓이의 최대 값은 얼마예요? 9죠. 그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건데 자 내가 아까 말했던 쉬운 방법이란 뭐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식이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 만들어내는 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모양으로 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는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르죠? 요렇게 생긴 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얘는 무슨 형이라고 부르지? 요거? 일반형 아니야. 인수분해형이라고 부르잖아. 인수분해형. 인수분해형을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x 절편. 인수분해형은 우리가 이 그래프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가를 바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풀이는요. 처음에 요렇게 딱 쓴 다음에 여기서 밑에처럼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요 단계에서 바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그럼 x값 두 개가 보이죠 지금? 얼마랑 얼마가 보여? 0과 6이 보이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축이랑 0에서 한번 만나고 6에서 한번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가? 이걸 분배 법칙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죠. 그죠? 위로 볼록하면서 x축이랑 0과 6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라는 것을 처음에 얘를 보자마자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겠어? 0이랑 6이 이렇게 볼록이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0과 6의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꼭지점을 이렇게 안 해봐도 바로 요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3이라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꼭지점을 갖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 식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3에서 여기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3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9가 됩니다. 익숙해지면 한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3초 만에. 요거 안 하고 꼭지점 찾는 거 안 하고 최대 최소값을 찾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찾아버려라.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 9를 갖는다. 뒤에 프린트 있다 여자. 뒤에 프린트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앉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도 식 한번 세워봅시다. 2번. 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민영이가 한번 식 한번 세워볼까? 이건 어디를 x로 잡을까 민영아? 둘 중 하나. 어디랑 어디 중에 하나? 가로랑 세로 중에 하나. 어서오세요. 뒤에 프린트 있습니다. 가로 세로 중에 어디를 x로 잡는 게 조금 편할까? 가로가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x가 되는 거고 여기도 x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잡고 그럼 이때 세로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야. 세로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테이프의 길이가 얼마예요? 36m. 근데 36m 중에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랑 여기에다가 각각 xxx 해가지고 3x만큼의 테이프는 벌써 썼죠. 그러면 남아있는 테이프가 얼만큼이야? 그렇죠. 36m 중에서 3x만큼을 썼으니까 36 빼기 3x만큼의 테이프가 남아있죠.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만들어내면 돼? 여기하고 여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36-3x를 똑같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다 하나 붙여주면 끝이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2분의 36-3x라고 쓰면 됩니다. 수연아,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다시 한번 전체 테이프의 길이가 36m인데 그 중에 여기 가로 3개의 선을 그으면서 3x만큼을 썼으니까 남아있는 테이프의 양을 쓰시고 그 남아있는 테이프로 두 줄을 만들어야 되니까 걔를 2로 나누면 요 한 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전체 구장의 넓이 뭘 만든 거니? 피구장. 전체 피구장의 넓이. 그 전체 피구장의 넓이를 fx라고 하면은 하윤아, f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36-3x 곱하기 x. 맞아요. 곱하기로 쓸게 그냥. 자, 요렇게가 그냥 넓이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우리가 요렇게 써볼까? 2분의 1 요렇게 앞으로 꺼낼게요. 2분의 1 앞으로 꺼내버리면은 x 앞에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있던 친구들 36-3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괄호 안에는 36-3x 이 괄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를 묶어낼 수 있죠? 3을 묶을 수 있죠. 여기서 3을 묶어내. 3을 묶어내면은 그 3이 이 앞으로 붙으면서 2분의 3 x 괄호 1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이 모양을 만든 것도요. 뒤에 프린트 있어요. 이 모양을 만든 것도 무슨 형을 완성을 해준 거야 지금? 이것도 인수분해 형을 완성해 준 거야. 지금 요렇게 인수분해를 시켜보면은 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x값이 두 개가 있을 거야. 얼마랑 얼마? 0과 12. 경빈아, 떠오르니 0하고 12? 이 식을 보면서 0과 12라는 x값 두 개 안 떠올라요? 방정식 푼다고 생각해봐. x괄호 x-12는 0이다. 이 방정식의 해가 뭐예요? 경빈아? 0과 그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근이 뭐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요렇게 써 있을 때도 x값이 뭐하고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맞아요. 앞에 있는 2분의 3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x하고 12-x를 보면서 0과 12라는 두 개의 x값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이미지를 상상해야 돼.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0에서 한번 만나고 12에서 한번 만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겠어요? 어디여나? 6에서. 그쵸? 6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거 꼭지점 안 찾아봐도 자, 최대값은 f6입니다. 6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자리에다가 6만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2분의 3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일까? 54. 그렇죠? 54 제곱미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지점 찾으려고 그러면 꽤 번거로워요. 분배 법칙 했다가 다시 또 표준형으로 만들기가 꽤 번거로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x 절편 두 개를 이용해서 꼭지점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요. 슈퍼마켓 직원들이 A 음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하루에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총 판매 금액이라는 게 윤서야 한 병의 가격에다가 그날 팔린 개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총 판매 금액을 구하고 싶으면 음료수를 파는 거잖아. 음료수 한 병의 가격이랑 그날 팔린 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병의 가격부터 써보면 원래 가격은 3,000원이었는데 가격을 X1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재현아, 가격이 뭐가 됐을까? 근데 왜 글로 갔어?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격을 내렸더니 판매량이 좀 늘었죠? 원래는 200병이 팔렸었는데 몇 병이 늘어났죠? 2분의 X병이 더 팔렸어요. 그쵸? 그래서 판매 개수가 200 플러스 2분의 X가 됐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루의 총 판매 금액을 찾을 거잖아. 하루의 총 판매 금액.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하윤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총 판매 금액 이거를 fx라고 하면 fx는 쟤네 둘이 곱해지는 거니까요. fx는 자 3000 빼기 x 괄호 200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전개시켰다가 꼭지점 찾으려 그러면 간단해요? 복잡해요? 대답 좀 해줘. 복잡해요. 그쵸? 한참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된 모양으로 써있죠? 그지? 지금 딱 처음에 주어진 요식이 괄호 두 개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오르는 x값 두 개를 찾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0이 될 때하고 얘가 0이 될 때 x값을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쉽게 뭐예요? 3000이지 3000. 요거는 3000. x에 3000 넣어야 0 되죠. 요거는 뭐예요? 그쵸. 여기는 x에 마이너스 400을 집어넣어야 0이 되죠. 암산이 안 되면 써보면 돼. 200 플러스 2분의 x는 0이다 한 다음에 계산해보면 되잖아. 곱하기 2 하면은 400 플러스 x는 0이니까 아 x가 마이너스 400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x값 두 개를 떠올리는데 하나가 3000 하나는 마이너스 400 이렇게 두 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또 무슨 역할을 하겠어? 요렇게 그렸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 400 이쪽이 30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마이너스 400과 3000에 주어가 어디를 찾으면 돼? 중앙, 그치? 딱 센터를 찾으면 돼. 그치? 센터 찾는 거 어떻게 하죠? 그치? 얘랑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올까? 1700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400인데? 하늘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와? 1300 나와요. 1300. 그래서 가운데는 자 이렇게 그으면 여기는 1300이 됩니다. 자 여기가 1300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x가 1300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에서 궁금한 게 총 판매 금액이 얼마냐가 물어본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은 한 병의 가격이 얼마야? 이게 지금 질문이란 말이야. 한 병의 가격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미 x가 1300일 때 이거를 구하는 순간 답은 나온 거예요. x가 1300일 때. 자, x가 1300이라면 가격, 한 병의 가격은 아까 이게 가격이었잖아, 이거 3000 마이너스 x가 가격이었잖아. 그러면 x가 1300이라면 가격이 얼마가 됐다는 거랑 똑같아?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라? 여기다가 1300을 넣어봐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아 그러면 한 병의 가격이 얼마구나 1700원이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700 그죠? 1700원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트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냥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단원마다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내가 이 문제는 풀어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집어 넣는 겁니다. 지금 푼 세 문제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해가지고 단원마다 끝에 붙어 있는 그 뭐 소단원 문제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쉬운 문제들이에요. 4번부터는 쉬운 문제들이라서 쭉 풀어보시고 우리는 그 뒷장에 2페이지로 가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프린트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엄청 질문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잠깐 시간 줄게요. 8번 답 한번 찾으세요. 8번. 뭐라고요? 그래프를 식을 바꿔? 자 외워. 이 문제의 시작은요. D점의 좌표를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D점의 좌표를. D점의 X좌표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 문자 하나만 골라봐 윤서야. A. 자 D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Y좌표는 뭐가 된다고 했더라? 그래 그게 시작이야. 이렇게 잡는 게 시작이야. 요렇게 잡아주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가로가 지금 여기 원점에서 끊어져 있잖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 요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면은 이 길이가 뭐니 윤서야? a죠. 이 길이는 뭐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니?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뭔가요? 2a. 세로의 길이는 뭔가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우리가 둘레 길이를 fx라고 해볼게요. 얘 둘레 길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 윤서야? fa라고 할게요. fa. 어떻게 해야 돼?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2입니다. 그쵸? 맞죠? 자 그러면 2를 분배해가지고 순서를 좀 맞춰서 쓰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 맞나요? 맞니?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 현재는 무슨 형? 현재는 일반형. 근데 일반형이면 꼭지점이 안 보여. 그래서 뭘로 바꿔? 표준형. 자 해볼게요. 뭘로 묶을까? 괄호 열고 얘는 묶을 필요 없어요. 괄호 닫고 플러스 6. 자 마이너스 2괄호 뭐가 될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이 플러스 6하고는 이거 상관없는 거고 얘가 괄호 밖으로 나갈 때 이거 곱해져서 나가는 거지. 얼마예요 그러면? 플러스 8입니다. 플러스 8. 자 그래서 표준형이 완성이 됐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1,8입니다. 그럼 꼭지점이 1,8이라는 거는 윤서야 a 값이 몇일 때? a 값이 1일 때 a 값이 1일 때 그때 이 함수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 마이너스였으니까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그 최대값이 얼마다? 8이다. 이런 뜻이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8이라고 써야 되겠죠. 8. 그치? 자, 100% 이해해가지고 푸는 게 좋겠지만 나는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외워 얘들아. 일단 외워. 100문제만 외워. 100문제만. 알겠죠? 100문제만 외워가지고 내가 이 100문제는 숫자 바꿔서 나와도 무조건 풀 수 있어. 요런 상태로만 만들어. 그 상태로만 만들면 시험 볼 준비는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네 번째 페이지로 가서
4페이지에 16번을 볼게요. 16번. 이렇게 늦게 와. 앞에 앉아, 앞에. 자, 4페이지에 16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맨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이런 상황이야. 원기둥 모양의 그릇이 두 종류가 있어요. 원기둥 모양의 그릇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좀 작은 친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B는 큰 겁니다.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건데, 작은 거는 어떠냐면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 이게 작은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큰 제품은 어떠냐면 작은 것보다 지름은 8cm가 길어요. 글씨가 좀 작다. 지름은 8cm가 길고 높이는 4cm가 길어요. 그리고 부피는 6배입니다. 작은 애가 큰 애가 작은 애의 6배입니다. 부피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해볼게요. 작은 애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요. 이 원기둥의 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지름이죠. 이렇게가 지름인데 이 지름의 길이가 여기 높이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름을 딱 반 잘라 가지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뭐 X라고 해도 되고 R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이걸 R이라고 하면 여기가 주어가 뭐가 될까? 네. 자, 방금 지름하고 높이가 같았죠? 지름이 뭐죠, 지금? 자, 패스. 재현아, 지름이 뭐죠? 그러면 높이도 뭐죠? 2R입니다. 그쵸? 이게 지금 A라는 제품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 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넓이를 표현해 보는데, 밑넓이가 반지름이 R이니까요. 태연아, 밑넓이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죠? 파이 R 제곱이 밑넓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방금 썼죠? 높이 뭐야? 2R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의 부피는 그냥 얘랑 얘를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겁니다. 둘이 곱하면 2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A 제품이에요. 이게 A 제품이고, 자, B 제품도 그려보면 B 제품은 좀 더 커졌죠? 이렇게 좀 커졌어요. 커졌고 높이도 높아졌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B 제품은 제일 중요한 게 반지름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가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새로운 막대기가 생겼어요. 자, 지름이 8cm가 길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의 지름이 2R이었잖아. 그죠? 반지름이 R이니까 지름이 2R이었는데 2R보다 8cm가 길어졌으니까 얘의 지름은 뭐예요? 2R 플러스 8이지. 그럼 얘의 반지름은 뭐예요? 반지름은 R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지름이 8만큼 길어졌으니까 반지름은 4만큼 길어진 거지.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R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를 R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높이는요. 높이는 요 녀석의 높이가 2R이었는데 이 밑에 있는 친구는 높이가 4만큼이 길어졌어요. 그럼 윤서야, 여기 높이 얼마? 그렇죠. 2R 플러스 4입니다. 2R 플러스 4. 자, 이런 친구의 역시 부피를 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자, 밑넓이부터 해볼게. 밑넓이. 정하영 해볼게요. 밑넓이.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원이니까 뭐부터 던져놔? 파이.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그지? 그 R 플러스 4를 그냥 뭐 하면 될까? 제곱하면 돼요. R 플러스 4를 제곱. 이렇게 하면 그게 밑넓이야. 그지? 그 다음에 높이는 뭐였어, 아영아? 2R 플러스 4였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는
부피는 이 밑넓이랑 높이를 그대로 뭐 한 것? 곱한 것, 그쵸? 곱한 것. 그래서 자 파이하고 r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괄호 2r 플러스 4. 자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작은 애의 부피가 이거고 큰 애의 부피가 이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 놈의 부피가 작은 놈 부피의 6배야 라고 말했잖아. 그치? 이걸로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가해가 해볼까? 자, 얘는 얘 몇 배? 6배. 그러니까 얘는 이것 곱하기 6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큰 놈의 부피는 요게 큰 놈의 부피죠? 얘는 작은 놈 부피의 6배니까 여기다 곱하기 6 해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뭐라고 써야 돼, 가야?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이 3차 방정식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연아, 뭐부터 없앨까? 요 3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뭐부터 없앨까? 파이부터. 자, 그리고 이쪽 거 전개시킬 겁니다. 전개시킬 건데 전개시키기 전에 여기서 얼마를 묶어낼 수 있어요? 2를 묶을 수 있어요. 그죠? 2를 묶으면 그 2가 오른쪽에 있는 12하고 지워지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요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요 놈을 2로 한번 약분했으니까 여기가 r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2로 약분되니까 6r 세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전개시키겠습니다. 전개. 자, 요쪽 거 전개시킬게요. r제곱 플러스 8r 플러스 16 거기다가 r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자 분배하면 r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r제곱 이렇게 하면 8r제곱이니까 10r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창이 16, 32r이고요. 마지막에 상수항도 32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것이 우변의 6r 세제곱이랑 같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우변으로 넘겨요.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5r 세제곱 마이너스 10r 제곱 마이너스 32r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되냐를 찾아야 되죠. 그죠?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되냐 이걸 찾아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맨 끝에 숫자가 또 32예요. 32. 그럼 32는 약수가 많잖아. 그지? 뭐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고 16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요걸 0으로 만드는 애가 누굴까? 4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4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이거는 뭐 해보는 거예요. 1 넣어봤는데 안 돼. 2 넣어봐도 안 돼. 마이너스 2도 안 돼. 그럼 4 넣어볼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작은 숫자부터 4를 넣어봤더니 0이 된다. 그러면 4 넣어봐서 0이 되잖아? 그럼 답은 4예요. 반지름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4 말고 다른 근도 더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요. 얼마 집어넣어서 0 되는지 찾으면 그냥 그 값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4 집어넣어서 0 된다 찾으면 그게 반지름이에요. 자, 그래서 R은 4인데 이 문제에서 답으로 물어본 거는 처음 A 제품의 높이를 물어봤거든. 윤서야, 처음 A 제품의 높이가 뭐였어? 2R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R을 4라고 구했으면 답, 높이는 뭐야? 8이라고 써야죠. 그죠? 8.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 1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한번 해볼게요. 17번. 자, 17번. 1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이 담장과 맞닿은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다. 그러면 꽃밭에 담장과 맞닿은 한 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 전체 길이는 10m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요건 요런 상황이죠. 요렇게 담장이 있고 꽃밭이 지금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X, 여기도 X, 여기는 Y 이런 꽃밭이야.
이런 꽃밭이야. 그러면은 하늘아, 이 꽃밭에 그 담장과 맞닿은 한 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 그러면 빨간색들을 말하는 거죠. 빨간 변. 빨간 변들의 합은 뭐죠? 식으로? 맞아요. 그거는 몇이랬지 문제에서? 10. 요게 그럼 첫 번째 식인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더 간단합니다. 두 번째 식은 요 부분의 넓이, 그지? 요 부분의 넓이니까. 민영아 뭐야 넓이? 그러니까 식으로. 얘 넓이? xy. 그지? xy는 몇이다? 12. 그쵸? 자, 이렇게 하면은 식 세우는 거 끝났어요.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여원아, 이거 계산하고 싶은데 몇 차와 몇 차의 연립 방정식이에요?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이죠? 이거는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 어떻게 풀더라? EX를 이항시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1차식을 y는 10-2x라고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두 번째 2차식에 어떻게 한다? 집어넣는다. 그쵸? 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의 y 자리에다가 요것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것이 항상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 괄호 10-2x 그리고 는 12 이런 식을 만났어. 자, 주혁이가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까 주혁아? 2로 묶어요? 물론 묶어도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거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쫙 풀었다가 인수분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뭘 해주는 게 더 좋을까? 그치, 전개를 일단 시켜요. 전개를 시키면 뭐가 돼? 불러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2로 나누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을 1로 다 보내버릴게요. 그럼 0 되겠죠, 이쪽은.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이 넘어가서 2로 나눠지니까 뭐가 돼? x제곱. 자, 10x가 넘어가서 2로 나눠졌어. 마이너스 5x. 자, 얘는 가만히 있는데 2로 나눠졌어.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2, 3의 마마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값은 얼마 또는 얼마예요? x는 2 또는 3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x가 2면 이거 답 쓸 때 잘 써야 돼. x가 2면 y는 뭔가 생각해봐요. x가 2면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그지? 그럼 걔랑 짝이 되는 y는 몇이에요? 6이지. 2 곱하기 6이 12니까. 그래서 x가 2면 y는 6이고, 자, x가 3이면 그거랑 짝이 되는 y는 뭐예요? 4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는 두 쌍의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17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서요. 자, 요 문제 답 한번 찾아보자. 21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21번. 그죠? 이거를 그냥 바로 대입을 한번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첫 번째 줄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2-1이 a가 되는 거니까 a가 1이네요. 그죠? a가 1.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줄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불러봐.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가? 그죠? 그게 b니까 b도 1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a, b 값이 바로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래 연립방정식을 써야죠. 그지? 경빈아 불러줘. 요거 a, b 값 찾았으니까. 자, 첫 번째 식은 2x 플러스 y는 얼마고? 1이고, 두 번째 식도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얼마다? 1이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몇 차와 몇 차니, 경빈아? 1차와 2차죠. 1차와 2차니까, 자, 1차와 2차니까 아까 전에 푼 거랑 똑같은 순서로 풀면 돼요. 어떻게?
연립방정식인데 1차식과 2차식이 만났어. 그럼 풀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누구 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겠어? y는으로 정리하세요. y는 1-2x 이렇게 만들어서 이 y가 1-2x라는 것을 밑에 있는 줄에 y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맞죠? 풀이 방법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괄호 1-2x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4x 마이너스 4x제곱이에요. 얘가 1이에요. 그럼 태연아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맞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고 부호도 한번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1, 2의 마니까 x값이 1 또는 2가 되고요. 연립방정식이니까 x가 1이면 짝꿍을 찾아야지. y를 찾아야 돼. 윤서야 1의 짝꿍이 누구지? 마이너스 1이고 자 2의 짝꿍은 누구지? 3일까? 여기다 x 2 넣어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문제에서 원래 처음에 알려줬던 근이 요거니까 나머지 한 근은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 나왔죠? A1, B1 그리고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3 요렇게가 답이 되겠다. 그치?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충분히 풀 수 있죠?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2번 볼게요. 22번. 자, 오늘은 풀어주지만 다음엔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맞죠? 계속 말하지만 요 100문제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막힘없이 풀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해봅시다. 자, 22번 볼게요. P는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의 점일 때 라고 했는데 전에 누구였더라? 재현이었나? 이 그림에서 APB라는 각도가 몇 도라고 했지 않아? 90도입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90도입니다. 이거는 원이 갖는 성질이에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을 지나가는 이런 선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잖아. 지름. 이 지름의 양 끝에서부터 원 위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그어도요. 요렇게 긋든 아니면 뭐 요렇게 긋든 아니면 요렇게 긋든 어떻게 그어도 이거는 무조건 90도가 나옵니다.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름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무조건 90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보면 바로 여기가 90도구나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겁니다. 첫 번째 식은 요거 PA 플러스 PB는 14 PA가 X고 PB가 Y니까 그지? 도연아 첫 번째 식은 뭐야? X 플러스 Y가 얼마다? 14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라고 말해줬어요. 넓이가 24 그지? 넓이가 24 그러면 양하형 x, y를 곱해서 2로 나눴을 때 얼마가 된다? 정하형 얼마가 된다? 아니 하형 에르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 넓이가 24 그럼 x랑 y랑 곱했다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잖아요.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2로 나눴으니까 넓이가 나와야지. 24 얘가 24 그지? 네 그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2를 할게요. 곱하기 2를 하면 자 x 곱하기 y가 48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세웠다면 이거
이거 뭐 정리해서 대입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구구단만 외우고 있으면 풀리는 거 아니야? 그지? 곱해서 48인데 더해서 14야. 얼마겠어? 86이죠. 86. 그지? 곱해서 48인데 더해서 14. 8하고 6입니다. 자, 근데 x가 큰지 y가 큰지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떨 수 있어요? 8,6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6,8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식만 세우면 푸는 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문제에서 콕 집어가지고 뭐 x가 y보다 커요 이런 말이 없다면 그림에서 이 길이가 길어 보인다고 해서 x가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문제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은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내려갈게요. 23번. 자, 23번. 여기에서도 이제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그대로 옮기면 되겠는데, 자, 비밀번호는 두 수로 이루어져 있고 두 수의 합은 4야. 또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0이지. 야, 이거 암산해도 되겠다. 그죠? 비밀번호니까 뭐 비밀번호에 무슨 뭐 분수나 소수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수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수 중에 더해서 4가 되는 건 뭐예요? 1, 3 아니면 2인데, 그지? 제곱해서 더한 게 10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야? 1, 3이야, 1, 3. 그쵸? 근데 문제에서 또 이거를 큰 수부터 눌러야 돼 그랬죠? 그러면 확정됐네. 비밀번호 얼마다? 31인 겁니다. 비밀번호 31. 이거 뭐 식 세울 필요도 없지. 굳이 식을 세우면 x 플러스 y는 4,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풀면 우리가 3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7페이지에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 하나 풀어봅시다. 27번에 1번. 자, 요 놈 답 한번 찾아보자. 배운 대로 풀어, 얘들아. 배운 대로. 이거 구간 나눠서 푸는 거였죠. 구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푸는 거였죠. 자, 해보세요. 27번에 1번 답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그냥 불러줘.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7보다 크면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3 넘어가면 4잖아. 양변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눠. 그죠? 그럼 여기 x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중요한 건 뭐죠?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죠?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풀다가 이거 까먹은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찾은 게 그냥 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는 항상 누구와의 공통범위를 봐야 돼요? 이거와의 공통범위를 봐야 되는 거죠. 구간을 나눠서 풀었다는 건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0보다 작다 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범위만 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0,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인데 x가 0보다 작아요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죠, 여기. 맞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입니다. 1번 구간에서의 해가. 도연아 잘 들어. 2번 구간으로 갔어요. 2번 구간. 2번 구간에 있는 x값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자. 아무거나. 누가 만만해? 2. 그래, 2라고 가정해봐. 2라고 가정했을 때 이 첫 번째 절대값은 부호가 뭐예요? 양이죠, 양. 2 자체니까 양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절대값 안의 부분은 뭐예요? 그치?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음이죠. 양음이에요, 양음. 아까는 음음이었지? 1번 구간은 음음이었는데 2번 구간은 양음입니다, 양음.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와서 x가 되고요. 두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x가 사라졌죠. x가 사라졌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x가 사라졌을 때는 뭐가 중요하지? 남아있는 그 부등식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죠.
지금은 남아있는 부등식이 지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말이잖아. 그럼 이게 거짓이면 이 구간에서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2번 구간은 해가 없다. 자, 3번 구간으로 가서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이번에는 절대값 안의 부분이 둘 다 뭐야? 둘 다 양이죠. 그럼 양양입니다. 양양. 양양이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와서 x 더하기 x 빼기 3 부등호 7. 자, 그럼 3 넘기고 2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죠. 역시 또 뭘 체크해?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을 체크해서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공통 부분 체크할게요. 3, 5 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 여기죠. 그러니까 3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는 뭐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그러면 3번 구간에서의 해죠. 그럼 끝났지. 그죠? 우리가 1번, 2번, 3번 구간에서 얻은 해들을 가지고 다시 겹치는 걸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그 겹치는 구간은. 그죠? 이거는 1번 구간에서 나온 얘도 답이고 3번 구간에서 나온 얘도 답이니까 해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또 여기서 얘네들이 겹치는 데가 없는데요? 막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없는 거야, 겹치는 거는. 그지?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그 밑에 2번도 해볼게. 2번은 조금 더 1번보다 어때?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자, 아무튼 같은 순서로 풀어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x값. 그게 경계선이니까. 자,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2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서는 얼마지? 2분의 1이지. 자, 여기가 경계선이야. 그럼 요거를 경계선으로 지금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나눴습니다. 자, 요게 1번 구간, 요게 2번 구간, 요게 3번 구간이에요. 자, 1번 구간부터 써보면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죠. 그죠?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고요. 3번 구간은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자, 부호를 살펴볼까? 요때는 뭘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뭐 한 마이너스 5 잡아버릴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당연히 뭐야? 얘도 뭐야? 둘 다 음이죠? 음입니다. 자, 윤서야, 음이면 어떻게 꺼낸다? 불러주세요. 오케이. 부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주혁아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이항시켜야죠.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요. 마이너스로 해요. 그러면 이쪽은 x, 이쪽은 마이너스 3. 부등호는 그거 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얻어진 결과물과 1번 구간의 범위. 자, 또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지 진짜 답이지.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이 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가 공통 부분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1번 구간에서의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얻었어요.
자, 2번 구간으로 가볼게. 하늘아, 2번 구간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제일 편한 숫자 누구? 아, 0. 0이라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절대값은 양이야, 음이야? 양. 두 번째는 x에 0을 넣어보는 거잖아.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어? 양수. 두 번째 절대값에 x에 0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지. 양음입니다. 양음. 양음이니까 꺼낼 때 얘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지. 불러주세요. 자, 패스. 도현이 불러주세요. 3x 플러스 2 부등호 그대로. 그렇죠. 얘는 그대로 나왔고 얘는 부호 바꿔서 나왔고. 자, 그러면 또 2항을 시켜줄 거니까 도현아, 얘가 넘어가면 몇 x가 될까? 5x. 2가 넘어오면? 좋아요. 양변을 뭘로 나눌까? 5로 나눠야 되겠지. 5로.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어떻다? 크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 찾아야 돼요. 자, 또 그려서 찾는 게 좋겠죠?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제일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5분의 1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가네요. 그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으니까 자, 우리 양하영 x의 범위는 뭔가요? 이게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2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입니다. 자, 3번 구간은 혜원아 부호가 뭘까? 그치? 양이겠죠? 양양. 자, 그럼 둘 다 그대로 나오니까 3x 플러스 2 부등호 그대로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연아 넘기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린 또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을 거라서 초직선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2분의 1이 여기 있는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공통범위예요. 자, 그럼 정하영 x는 뭔가요? 색칠을 한 대를 그쵸. 여기가 공통 부분이지. 여기가 두 줄이 포개진 부분이.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 재현아 잘 봐. 지금 우리 해를 몇 군데 찾았어? 세 군데를 다 찾았죠. 그죠? 1번 구간에도 해가 나왔고 2번도 나왔고 3번도 나왔죠. 당연히 이 세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치?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구간이랑 세 번째 구간을 잘 보면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지? 그쵸? 이게 이렇게 겹치지는 않는데 딱 맞닿아 있어요. 끝에가 딱 닿아 있잖아. 얘 2분의 1에서 끝났는데 얘 2분의 1에서 시작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요 범위하고 요 범위를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붙여서 쓸 수 있어. 혜원아, 얘랑 얘를 붙이면 뭐야? 네. 이거랑 이거랑?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붙여. 마이너스 음.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맞아요? 아니죠.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아요. 에?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예. 크고
이거잖아. 네. 아니 두 번째 구간이랑 세 번째 구간이 둘 다 답이야. 그 두 개를 붙여. 아, x는 어.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자 보자. 자, 이게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세 개가 다 해예요. 세 개가 다 해인데 봐봐 어떻게 됐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이 있고 여기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얻은 해는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니까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얘 혼자 이렇게 쓰면 돼요. 얘 혼자 쓰면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구간이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2분의 1까지 였는데 세 번째 구간에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거든. 그 결국은 뭐야? 그냥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면 다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이걸 굳이 여기서 끊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분의 1 포함해가지고 쭉 다 답인 거니까 우리는 그냥 답을 쓸 때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이쪽 구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라고만 쓰면 그러면 이게 이 색칠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사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쵸? 그래서 연립부등식에서 객관식으로 나오면 분명히 답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1, 2, 3, 4, 5번 중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골라야지 이거를 골라내야지. 그치? 그래서 1, 2, 3번 각각의 구간의 해를 찾은 다음에 그 해들을 다 합치는 거예요. 겹치는 건 없어요.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그 합쳐진 것들이 다 답이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에 33번을 볼게요. 33번. 자, 이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답 한번 찾아봐. 이거는 절대값 있는 문제 중에서 그래도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죠, 그죠? 뭐 구간 나누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자. 33번 답.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절대값 2x-1이 5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결해야 돼? 2x-1이 보다 크고 이렇게 연결 바로 해야 된다고요. 하늘이 할 수 있겠니? 네. 자, 그러면 하늘아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커요. 그럼 뭐야? 커요. x가 누구보다 2보다 크다 또는 아니 x가 작다. 봐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2인 지점이 두 개 있잖아. 2인 지점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지점보다 x가 절대값이 커야 되니까 0에서부터 더 멀어 이런 뜻 아니야? 0에서부터 x라는 애한테까지 거리를 재봤는데 그 거리가 2보다 더 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 x라는 친구는 0이라는 지점에서부터 요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밖으로 가야 된다고. 요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까는 x가 3보다 작았잖아 절대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의 사이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2보다 크니까 바깥으로 가야 된다고. 바깥으로.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일단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3번을. 자,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3을 넘길게요. 3을 넘겨가지고 요 절대값이 혼자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잖아.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 부분을 이렇게 A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통째로 이렇게 B라고 잠깐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절대값 A가
B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내가 수현이한테 물어봤던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요거하고 맞니 수현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X 없어 여기. A가 이걸 보면서 너 지금 이 모양을 푸는 거다. 이 모양을 푸는 거다. 이게 숫자로는 하고 문자로는 못하나? 지금 봐봐. 이런 모양이면은 x가 풀3이랑 마3 사이로 들어가는 거잖아. 마3보다 크고 풀3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이거는 a가 사이로 들어가야지. 누구랑 누구의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래, 마이너스 b랑 플러스 b의 사이로 들어가야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해봐.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그렇지. 너 아까 그렇게 말했어. 말했어요. 아니야, 거꾸로 말했어. 말했는데요. 너 다 녹화되고 있어 지금. 자, 다시 불러봐. a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다시 a, b를 어떻게 할까? 바꿔. 원래 걸로 바꿔. 그래서 대문자 a 자리 가운데다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양 옆에다가는 자 마이너스 b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고, 자 오른쪽은 b니까 b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가운데에 x만 남아있게 해주면 끝이야. 그럼 요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x만 남아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 군데다 똑같이 민영아 어떻게 할까? a를 넘긴다는 표현보다는 세 군데 똑같이 a를 더해요. 그쵸? a를 다 더해주는 거야. 세 군데 똑같이. 그러면 요 왼쪽은 a 빼기 b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는 x만 남고요. 오른쪽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야. 이제 이 모양이 문제에서 말한 요 모양이랑 지금 같은 상태인 거죠. 그죠? x의 범위를 표현한 거니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은 상태. 자 그러면 가해야 이 마이너스 4가 그럼 뭐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이거야. 그치? 요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5가 그럼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A랑 B에 대해서 식을 두 개 얻을 수 있고요. 걔를 연립해서 풀면 A, B가 나오는 거죠. 그지? 이거 답이 뭐니 얘들아? A-B 플러스 3이 마4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5다. 자 그러면은 A-B가 마이너스 7인 거고 A 플러스 B가 8인 거니까요. 답이 뭘까요? A는 2분의 1, A는 2분의 1, B가 2분의 15? 네, 이렇게 풀리겠네요. 그쵸?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33번이었고요. 34번은 할 수 있죠, 그죠? 34번 정도는 우리가 식 세울 수 있잖아. 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36번을 보겠습니다. 3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35번. 이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은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돼? 과부족. 일단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지 식을 세울 수 있죠. 이거 과부족 문제입니다. 넘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 과부족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변수가 두 개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방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수가 있죠. 우리는 둘 중에 더 개수가 적은 것을 x로 잡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뭐가 적어요 지금은? 방이 적을까? 학생이 적을까? 방의 개수가 적죠. 그래서 방을 x라고 잡으시면은 학생의 개수는, 학생의 명수는 여기 한 방에 3명씩 배정하면 13명이 남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학생의 인원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뭐지 가야?
맞아요. 학생이 3x 플러스 1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자, 방금 찾은 학생 수를 가운데다가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양옆에 이렇게 부등호를 해가지고 자, 이쪽에다가는 학생 수의 최소값을 쓰고 이쪽에다가는 학생 수의 최대값을 쓰면 그러면 식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학생 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서 쓰는 건데 자, 그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이제 여기서 찾는 거죠. 5명씩 배정을 하면은 빈 방 없이 마지막 한 방에만 4명 이하가 배정이 된다 이 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방 하나에 이렇게 5명을 배정을 했어요. 5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자, 요런 방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애들을 쭉 이제 방에다 배정을 했어요. 방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배정을 했고 마지막 방 있잖아. 마지막 방. 마지막 방에는 빈 방이 없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마지막 방에 한 명은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방에 한 명만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이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 중에 학생 숫자가 제일 어떨 때야? 제일 적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의 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여기 최소값 자리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의 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봅시다. 방이 총 X개가 있어요. 방이 X개. 근데 그 X개의 방 중에 지금 요거 요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 한 방만 빼고 나머지 방은 전부 다 몇 명씩 가득 찼어요? 5명씩 다 찼죠? 그럼 민영아, 방이 X개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방 하나는 제외시켰잖아. 그지? 그러면 요만큼은 방이 몇 개지? 방이 몇 개지? 방. 전체 방의 개수가 몇 개야? X개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 X개의 방 중에서 마지막 한 방만 뺀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방이 몇 개야? 그렇죠. 방이 X-1개인데 그 X-1개 방에 전부 5명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학생 수는 뭐라고 해야 돼? 5괄호 X-1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그죠? 방이 X-1개인데 5명 들어왔으니까. 그지?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밖에 있는 요 한 명만 딱 더해주면은 그게 최소일 때 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소값 자리에는 5괄호 X-1 해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00%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외워보라고 했어요. 우리의 뇌는 그런 효과가 있어.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외워놓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잘 모르겠어도 일단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방법을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대값은 이거죠. 마지막 한 방에는 4명 이하가 배정돼 라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한 방에 학생들이 가장 많아도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차는 건 안 되는 거야. 그죠? 4명 이하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상황은 아까 상황에 비해서 여기 끝에만 4로 바뀐 거잖아. 그지? 이 위에 동그라미 요 표시한 부분까지 똑같고 여기 끝에 4명으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뭐냐면 5괄호 X-1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에서 학생이 가장 많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돼요. 요쪽 거 풀고 요쪽 거 풀고 요쪽 거 풀고 두 번 풀어주시면 x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5x-5에다가 플러스 1 했으니까 4. 그 다음에 여기는 3x 플러스 13. 자, 넘기면은 2x가 17. 그러면 x는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오른쪽 거 풀면요. 3x 플러스 13. 이쪽은 5x 마이너스 1. 넘기면 2x 여기가 14.
그러면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가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7보다 음. 작거나 같고 음. 7보다 크거나 그렇죠.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고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7이 8.5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은 뭐가 있는 거야? 7. 7과 8이 있는 거죠. 7과 8. 그래서 방의 개수는 7개 또는 8개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과부족에 대한 문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과부족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 할까? 37번 할까? 36번은 수행평가만 나와서 아, 36번 수행평가였어? 그러면 기말엔 안 나오겠네? 안 나와요. 어? 수행평가를 했는데 똑같은 걸 떠내진 않지 않을까? 그죠? 아마 안 나올 것 같네요. 나오면 불편하니. 나오면 맞추면 되지. 37번 볼게요. 자, 37번. 비슷한 문제를 최근에 풀었던 것 같은데 액자 틀의 넓이가 1100이다 라고 했는데 액자 틀이면 여기 테두리를 말하는 거잖아. 이 테두리 넓이 어떻게 표현해? 이거에 잡은 거. 맞아.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됩니다. 그지? 근데 큰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큰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친구는 가로 세로가 어떻게 돼요? 가로는 60에다가 양옆에 xx를 붙인 거니까 60에 플러스 2x가 되고요. 세로도 마찬가지로 40에다가 위아래로 xx를 붙인 거니까 40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60 플러스 2x 괄호 40 플러스 2x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작은 직사각형이면은 이제 이 친구죠. 이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아주 간단해. 그냥 60, 40이죠. 여기가 60, 여기가 40. 그래서 이 친구의 넓이는 60 곱하기 40입니다. 그러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더니 얘가 얼마가 됐어요? 1100 이하가 됐어요. 이렇게. 그쵸? 이게 식이고, 이게 이제 전개를 시켜보면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60 곱하기 40이라는 상수항이 나오니까 얘랑 어떻게 될까? 상수항 사라질 겁니다. 그죠? 좌변의 상수항은 사라질 거고, 그러면 4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00x인가? 이거만 남겠죠, 좌변은. 그치? 그리고 1100이 넘어와. 110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100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요거 4로 약분 되나? 왜요? 4로 약분 되죠, 그죠? 4로 나누면은 x제곱 플러스 50x. 자, 그럼 요거는 뭘까? 1100을 4로 나누면 뭐지? 275. 그죠? 마이너스 275. 자, 이거 인수분해. 인수분해 못하면 안 돼. 그치? 275하고 50. 인수분해하면 뭘까? 45 곱하기 5는 275가 아닌데? 15, 15, 25, 25, 15, 55. 55하고 5죠? 55하고. 아, 25하고 15는 더해서 50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네. 그리고 지금은 백이잖아요. 여기가 백이니까 우리는 두 숫자의 차가 50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55하고 5를 고르셔야 됩니다. 55하고 5. 그 다음에 55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55,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의 범위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5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던데요. x가 0보다 커요 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 요것이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는 거구나. x의 범위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냅두면 틀립니다. 이것도. 그죠?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답 이렇게 써놓으면 틀려요. 그지? x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꼭 체크해서 이렇게 답을 써야지 맞다. 단위 써야 돼요. 단위요? 아니면 단위 안 써도 돼요. 그냥 x값의 범위를 구하시겠으면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건데, 얘들아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이제 자기 손으로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100문제만 일단 마스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00문제가 완전히 다 됐어. 그러면 딴 공부해. 근데 이게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이거부터 무조건 100개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수학 공부를 더 하세요. 일단은 이게 최우선. 알았죠? 자, 지금 전부 4층 대강의실로 갑니다. A3 반도 4 대강의실로 가세요. 대강의실로 가서 여기서 요게 푸시면 돼요.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